안녕하십니까. 프로필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장중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 3대 지수가 미증시 3대 지수 뭐 다우 지수하고 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다 그 양봉으로 마감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그렇게 그 미증시의 그 상승분 그 호재 부분을 좀 못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좀 시장이 좀 가라앉다가 중국 증시 좀 개장을 하고 오후장 들어오면서 오히려 다시 좀 힘을 받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244포인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90포인트 정도를 지금 기록하면서 약간 좀 다시 오전에 좀 빼놨던 부분을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기만 하던 시장 상황 속에서 다시 좀 상승을 하기 위한 그 힘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 외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금융투자라든가 투신의 수급도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을 봐서 전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조금 주춤했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좀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억제고 있었던 그런 불안 심리가 약간은 조금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일 저희가 이제 청산까지 했었던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 한번 좀 먼저 리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38,000원 단에서 청산하자고 했는데 뭐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강한 기세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이 지금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 14죠. 아이폰 14가 이제 출시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진입가, 매수가는 물론이고 청산가, 손절가까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시장 상황이 뭐 전체적으로 뭐 썩 좋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2244포인트밖에 되지 않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33,000원 단에서 지금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38,000원 단까지 좀 지켜봐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저희 그 가격 전략이 아주 크게 유효했다라는 점을 좀 보면서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외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주고 기관 수급도 들어와주고 하는 모습을 제가 포착하고서 가격적인 하단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도 또 어떻게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매는 좀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같이 또 어려운 시점에 더더욱이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무리하게 따라갑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으로만 해도 2,000 종목이 넘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그런 종목들 시장에서 잠깐 이슈몰이를 한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에 좀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끌고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맛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매매를 좀 같이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종목으로 제가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제가 75만원 선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90만원까지 청산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일 고점 기준으로 89만 5천원. 그러니까 다섯 호가를 남겨두고 청산가를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75만원에서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좋은 종목, 이렇게 그 유망한 종목, 탄탄한 종목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뭐 이쯤에 8월 27일, 8월 28일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을 겁니다. 얼마 오래 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좋은 상승폭을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있다. 지금 외인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면은 사실상 이제 90만원 이상까지도 가격 조정을 해봐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해봐도 괜찮을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쫄지 말자. 결국 이기는 매매 할 수 있다. 왜 어렵게 뭐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고 그렇게 불나방처럼 매매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뜨고 있는 게 어제도 제가 좋다라고 했었던 뭐 반도체 쪽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죠.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전망,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사실상 좋을 거다라는 의견보다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좀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이제 그 현대사회에서는 근간이 되는 기본 뿌리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뭐 가장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좀 쉽게 와닿았던 영역, 그리고 이제 좀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좀 이슈몰이가 되었던 점들이 대표적인 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동차까지도 반도체고요. 웬만한 일반 그 가정생활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이 다 반도체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 시티라 해가지고 건물도 그렇고요. 뭐 이동수단도 그렇고 먹는 것 빼고는 다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계 경제가 다시 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뭐 긴축 조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좀 전반적으로 죽었었는데 뭐 메모리 반도체의 그 판가도 좀 낮아졌었고 뭐 그런 뭐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멘트 산업처럼 이렇게 잠깐 뜨고 또 앞으로 뭐 뜰 수 있는 방향에 서 있지 않은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고 또 전일 방송을 통해 가지고는 관련되어 있는 좋은 종목도 추천을 해줬었죠. 그랬는데 뭐 여지없이 다음날 반도체 산업 자체가 또 괜찮게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반도체 초격차라든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1조 원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이제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이 있다 보니까 뭐 결국은 예산안도 새로 이제 편성이 될 것이고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이 시총 1위의 무거운 종목이 시총이 지금 뭐 340조가 넘어가는 이 종목이 전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더욱이나 또 다시 한번 이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여기 6만 전자를 어떻게 도달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돼요. 힘있게 6만 전자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6만 2천 원단 이상까지는 좀 수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어쩌면 오늘 장에서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외인하고 기관하고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던 게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외인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좀 외인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킹하고 있었던 긴축 조정 관련된 이슈가 약간은 좀 긴장감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된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일 말씀드렸던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봐볼게요. 테크윙이라는 종목.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봐보시면 뭐 금일장에서 지금 4% 정도나 상승을 하고 있죠. 금일장에서도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제가 이제 매수 타점하고 청산가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렸는데 뭐 그런 그 가격적인 전략들까지도 좀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결과치가 아주 좋겠죠. 제가 이제 5,700원에서 매수해서 전일 제가 드렸던 가격 솔루션은 5,700원에서 매수를 해서 7,000원까지 목표 수익률 한 20%가 넘는 두 자릿수가 넘는 수익률을 좀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또 50원 호가 차이로 좀 체결이 안 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뭐 해당 종목도 우리가 좀 잘 지켜보자. 테크이라는 종목이 이제 후공정의 테스트 관련된 종목이고, 테스트 장비로서 이제 보통 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만 매출 활동을 좀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캐펙스를 늘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시절 지나서 이제 좋은 반도체 업황이 시작될 때 있어서 그런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렸다라는 점을 좀 놓고 봤을 때 해당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욱이나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자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도 우리한테 좀 기분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테크이라는 종목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야놀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에 내년 상반기 야놀자가 뭐 상장될 수 있다라는 뭐 좀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좀 종목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대체로 그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어쨌든 오늘 장에서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야놀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가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투자은행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은 야놀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다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적극적으로 내 포트에 담는 것보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은 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장 막판까지 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의미 있는 좀 변화 사항이라든가 좀 안내해 드려야 될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또 즉각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좀 집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장중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